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3과목이 들어가요. 3과목이 들어가는데 그 3과목 내용부터는 이제 통계 분석을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이제 들어가는 데 앞서서 여러분들의 책에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책 내용 외에 조금 더 아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강의에서는 PPT를 제가 이제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과 별반 큰 차이는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과 별반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조금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할 거니까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통계 분석. 화면이 좀 저번보다는 좀 작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분석 방법론이죠. 메소돌로지가 있는데 이 분석 방법론에서는 세마라고 하는 것이 쓰였고요. 이 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샘플,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표본을 뽑는 거예요, 표본. 근데 지금 이제 슬슬 어렵죠. 표본? 안 배웠는데? 이제 할 거예요, 저랑. 이제 할 거예요. 제 자료가 1장부터 한 뭐 12장에서 14장 정도까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내용 중에 분산 분석이나 뒤에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시험을 위해서 그걸 다 공부하기엔 내용 양도 많고 별로 많이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보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서 제가 뒷페이지로 뺄 겁니다. 알겠죠? 분산 분석은 참고 자료에는 넣어드릴 수 있으나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알았죠? 설명 안 할 거니까 혹시 오해하시지 말고 자, 갑니다. 세마. 자, 그럼 세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샘플링, 데이터가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은 윈도우즈 95를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대학생분들이시라면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윈도우즈 95 시절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10기가 아니면 100기가와 같은 형태의 저장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장 공간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분석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로 분석하는 데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석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디바이스의 발달, 그죠? 산업계의 발달, 학계의 발달, 그죠? 고객 데이터 축적 등등의 1과목에서 했던 내용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에서요. 일부를 뽑았어요. 그죠? 그게 표본입니다. 그래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샘플이 아니라 전체에 있는 데이터에서 표본을 뽑은 것이 샘플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막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보면서 explore, 데이터 탐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데이터의 정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발전된 것이 빅데이터 업계에서는 우리가 EDA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애널리시스. 됐죠? 그 다음에 modify. 이 modify가 뭔지 여러분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 modify가 여기에 들어가는 preprocess와 transform입니다. 시험에 이거 안 나와요? 세마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 없어요. 빅분기에서는 나올지 몰라도 ADSP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 나오는데 뭐예요? 과거엔 이랬다고. 그러니까 제일 과거 연대순이 어떻게 돼요? 연대순이 색을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흥분하죠? 데이터 이제 통계하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전 흥분을 좀 해요. 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세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들어가고 자, 어세스먼트 뭐예요? 평가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한 사이클을 세마라고 다른 방법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마라고 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KDD 방법론. 우리 이 과목에서 봤다. 그죠?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뭐예요? 크립스 DM 방법론. 얘 어디 있었죠? 이 과목에서 있었죠? 맞나요? 그래서 얘랑 얘를 봤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0 몇 번이야. 저 아직 책 갖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서 제가 54번. 그죠? 113페이지에 54번이죠? 그래서 답이 얘였죠, 얘. 답이 얘였는데 이거 두 개가 2단계라서 헷갈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54번 맞죠? 54번.
잠깐만요, 여러분. 맞을 거야. 54번.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했는데 그럼 세마도 그렇고 KDD 방법론도 그렇고 크립스 DM 방법론도 그렇고 뭐예요? 빅데이터에서에 대한 방법론이었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방법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시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죠? 물론 ADSP 자격증에 대한 뭐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자, 일반적으로 저는 비전공자 출신이니까 여러분들에서 물었던 간단한 답만 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만약 기르신다면 엄밀하게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서도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되시는 방법 중에 전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Hypothesis Test, 뭐죠? 가설 검정이에요. 가설 검정. 그 다음에 Correlation Regression이니까 상관 회귀 분석, 기초 상관 회귀 분석.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뒷페이지에 나오는 통계 분석법이죠. 그 다음에 스텝 2, 베이직 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좀 친숙해질 수 있는 컴퓨터 친화적인 사고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엄밀하게는 R 랭귀지 자체는요. 이 랭귀지 자체는 제가 지금 R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현재 지금 트렌드에 의거하면 R 자체가 많이 시험에 출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R의 결과표를 보고 나서 이 R의 결과표를 보고 나서 해석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추론해서 풀어봐 라는 건 나오는데 R 소스 코드 자체가 선생님 소스 코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해당하는 문법 자체가 출제되는 경우는 지양 되고 있어요. 지양. 그죠? 지양. 선생님 R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R이라는 랭귀지는 통계에 상당히 적합하게 만들어진 랭귀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단계로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컴퓨터에 대한 프렌들리하게 familiar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R의 데이터 구조. 그렇기 때문에 ADSP에서는 저는 R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뭐 교양 필수로 그리고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실 겁니다. 그죠? 파이썬을 배우시고 계시죠? 파이썬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나 여기에 대한 자료형들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클래스라든가 대포함수, 그죠? 대포함수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구구단부터 만들어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그러한 형태들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컴퓨터를 하고 컴퓨터에 대한 조금 중급, 물론 파이썬은 초급이죠. 파이썬 초급 까지 하셔야 파이썬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웹 크롤링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닌 데이터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테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에 대한 컨셉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이 머신러닝은 어디서 왔느냐? 과거에 있었던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저희가 좀 더 확대된 게 요 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딥러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 분석은 얘가 좀 더 잘 맞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얘가 조금 더 파워풀합니다. 얘가 좀 더 파워풀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지 분석, 뭐 텍스트 마이닝, 혹은 뭐 챗 GPT에서 나와지는 내용들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는 뭐예요? 시험에는 얘는 안 나오죠. 시험에는 얘는 안 나와요. 그 다음 뭐 나오죠? 얘 나오죠. 그죠? 베이지갈 요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 많은 보세요. 알겠죠? 시간 많은 보시고 시간이 많지 않다 라고 하신다면 이건 조금 저는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조금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 회귀랑 상관 분석할 때에는 이 결과표를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과표를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많이 나와요. 얘가 한국말로 해드리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고 리그레서는 회귀고 차원 축소, 디멘션 리덕션이거든요. 차원 축소, 어소시에이션 룰,
연관규칙 분석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연관규칙 분석인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나와요. 그리고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최근에 나왔다 안 나왔다 1년에 4회차를 보면은 한 회차에만 좀 쏟아져 나오는 문제라서 약간 시간이 없으시다면 제가 우선순위를 하는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딥러닝 나와야 하나요? 나오긴 하는데 거의 잘 안 나와. 그죠? ANN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왜? 딥러닝을 측정하거나 시험 문제로 보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고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림을 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통계학은 뭐야? 라고 해서 기초통계학에 대한 정의부터 보죠. 자,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뭐 우리 앞에 다르게 이제 뭐 리코딩하고 계시는 저희 직원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간혹 이제 말을 걸죠, 제가. 그죠? 전공이 뭐예요?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앞에 계신 분 한 분은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 유아교육과인데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유아교육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죠? 그죠? 그럼 저는 뭐예요? 선생님은 원래 뭐예요? 저는 원래 학부가 경영학이거든요. 선생님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경영학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과목이 경영학. 근데 여러분 약간 비슷하죠? 뭐요? 경제학과에서도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뭐요? 통계학. 통계학 정의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시험엔 안 나와.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겠죠? 첫 번째 갑니다. 통계학의 정의예요. 통계학이란 자, 제가 볼드체로 빨간체를 해놨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체계를 의미해요. 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외우지 마라. 안 나온다 시험에는. 근데 이런 게 통계학이구나. 근데 좀 약간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통계학의 활용 사례. 여러분 가장 통계학을 많이 어디서 쓰죠? 머신러닝이요. 그건 좀 너무 교과서적이고. 로또. 그죠? 아니면 우리 로또 당첨될 확률. 그죠? 아니면 경주마에서 어떠한 말이 우승하나 안 하냐. 그죠? 그리고 야구 타율.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통계학에 대한 활용 사례를 하죠. 그리고 제가 어느 이 점수를 맞았을 때 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확률, 들어가지 못할 확률 등등에 대한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통계가 다 붙이면 다 통계가 되죠. 심리학에서는 심리통계, 교육통계, 뭐 의료통계, 경영경제통계 등등이 있으니까. 그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적용 사례만 달라지는 것이 거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요거 표 보지 마세요. 그냥 이뻐 보이려고 넣은 거예요. 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통계학이라는 건 뭐예요? 자, 물어볼게요. 외우라고 외우지 말라고. 외울 필요 없다고. 근데 전 뭐예요? 선생이니까 외워야죠. 뭐예요? 어떠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론과 체계. 그죠? 근데 과학적인 이론과 체계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모집단과 표본이 들어갑니다. 그죠? 모집단과 표본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자, 모집단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모집단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몇 명의 제 수업을 듣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몰라요. 하지만 모집단을 여러분이 아는 쉬운 예로 들게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전국에 있는 남성의 키를 조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요? 제 관심이 아니면 우리 가족의 키를 제가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가족 키 보면 뭐요?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제 여동생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4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키를 모아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관심되는 그 집단이 뭡니까? 모집단. 거기서 표본 집단 뭐예요? 여러분들의 뭐 여동생이 있고 본인이 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과 동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부분 집합적으로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표본 집단은 모집단보다 작아요. 그죠? 작죠.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으로 채택된 일부인 겁니다. 일부. 근데 이제 모수와 통계량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뭐예요? 영어로 parameter. 그죠? parameter. 모수예요, 모수.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배운 파라미터랑 스펠링 똑같죠? 그거랑 전혀 1도 상관없다. 그죠? 컴퓨터에서 배운 파라미터는 뭐예요? 4개의 변수. 그죠? 여기서 배운 파라미터는 뭐예요? 모수. 여러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뭐라고?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뭐예요? 집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 형제 자매의 키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만 있지. 근데 뭐예요? 그럼 키를 하면 여러분 다 그냥 즉흥적으로 뭘 생각해요? 센티미터. 그죠? 그러면 우리 아빠 키가 예를 들어 180이고 우리 엄마 키가 165고 제가 뭐 170이고 여동생이 160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척도 단위는 센티미터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죠?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냈죠. 자, 여기서 모수 찾아보세요 해요. 모수 뭐야? 얘지. 됐어요? 얘네들을 숫자로 나타낸 게 모수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표본 집단에서 저랑 동생 빼라고 했잖아요. 저랑 동생만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모수는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를 얘기한 게 모수고 통계량은 뭐예요? 얘죠. 통계량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떼서 특성 수치로 나타낸 거니까 얘네 둘이 특성 수치가 됩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울걸? 그죠? 안 어렵죠? 그래서 모집단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표본은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모집단의 특성은 모수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말로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이러한 특수한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얘를 뮤라고 읽어요. 뮤 온라인, 그죠? 그 게임 뮤와 같아요. 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시그마 뭐예요? 제곱이겠지. 됐나요? 시그마 제곱. 됐죠? 그럼 얘는 뭐라고요? 얘는 시그마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은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얘는 X바라고 읽어요. X잖아요. X 위에 뭐예요? 짝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고 읽어요. 그리고 얘 뭐예요? 뭐라고 했죠? 그냥 S예요. 얘는 S라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S, 그게 그냥 S고. 되셨나요?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모수에 해당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쓸 거고 표본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것들을 쓸 겁니다. 됐어요? 안 어렵죠? 자, 그리고 통계학이라는 학문은 뭐냐면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통계학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기술 통계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리 통계학 혹은 추론 통계학 같은 말이거든요. 추론 통계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얘 같은 말이. 그러니까 descriptive. 이거 테크니컬 아니다. 테크니컬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 통계학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 그게 기술 통계학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추리 통계학은 뭐예요? inferential. inferential 뭐예요? 추리라는 말이 있고 이 추리는 뭐예요? 추론이라는 말과 인맥상통해요. 됐나요? 추리, 추론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기술 통계학 여기 잘 해놨네요. 그죠? 자료 수집, 자료 정리, 자료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모집단 또는 표본집단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것은 모집단이든 표본집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추리 통계학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들을 분석해서 뭐예요? 모집단을 맞춰나가는 과정. 얘가 추리 통계학이에요. 우리 학급에 평균 시험 점수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구해야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건 뭡니까? 기술 통계학입니다. 그리고 몇백 명의 표본을 통해서 그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전국 고교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추론하는 방법. 얘는 추측, 추리, 추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 책에 지금 책은 118페이지와 119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쓴 거랑 여러분 PPT랑 똑같죠? 그죠? 근데 이 추리 통계학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뉘게 돼요. 이 추리 통계학은 뭐로 나뉘냐면 잘 보여요? 보이나? 안 보이시면 지우고 제가 다시 할게요.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얘가
두 개로 나뉘게 돼요. 그럼 추리 통계학이라는 건 어떻게 나뉘냐? 일단은 저희가 모수 통계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모수 통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계학의 정의. 자, 추리 통계학. 통계학에서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 그래서 parametric, 그렇죠? 나오죠? parametric statistics가 있고 non-parametric statistic가 있는데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뭔가 말이 좀 어려워. 근데 미리 좀 얘기하면 여기다가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아요. 모집단의 분포 뭐예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가정입니다. 정규분포 가정이에요. 쟤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죠? 분포를 여러분이 그리다 보면 이러한 형태의 분포가 생길 때도 있고 이러한 형태의 분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규분포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는데 뭐예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이 다 뭡니까? 양쪽이 다 대칭인 데이터. 이것을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분포를 그냥 쉽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3장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3장, 5장에 가면 또 나와. 제 자료를 보면 3장, 5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뭡니까? 일단은 그럼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적어 놓으시고, 그럼 자료형의 경우에는 뭐예요? 연속적 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연속적 자료 지금 뭔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실수형 자료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챕터 2에서 바로 볼 거예요. 챕터 2에서 바로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에서 지금 120페이지, 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120페이지를 보면은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비모수 통계학에서 뭐예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다. 비모수는, 그죠? 색깔을 좀 달래드릴까요? 그죠? 그리고 자료형에서 질적 자료, 수량적 자료, 빈도수 등 비연속적 자료가 생긴다. 아직은 감을 몰라도 돼요. 암기만 하시려면은 시험에 선생님 뭐가 나오나요? 시험에서는 120페이지에 비모수 통계학의 특징과 모수 통계학의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PPT에는 종류는 안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모수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이 뭐예요? 여기 써놨네.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해야 되고 자료가 연속형이어야 된다는 가정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모수 통계학에서는 뭐예요? 그딴 거 필요 없지롱. 없어도 돼. 그게 뭐예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심지어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질적 자료 및 비연속적 자료 등을 활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한 건 뭐예요? 당연히 비모수 통계학이 훨씬 편해요. 근데 뭐예요? 신뢰성과 활용성은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보통 시험엔 어려운 게 나와요? 쉬운 게 나와요? 지금 ADS-B 쉽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게 나와요? 쉬운 게 나와요?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모수 통계학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비모수 통계학은 나와요. 뭐가 나오냐? 120페이지에 비모수 검정의 종류 나오죠. 부호 검정, 위콕스 내 순위합 검정, 위콕스 내 저희 부호 순위합 검정, 그 다음에 만 윈니의 유 검정, 그 다음에 런 검정, 그죠? 스피얼만의 순위 상관계수 등등 나오죠? 그냥 다음 중에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의 다른 종류 하나는 써놓으세요. 그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책에 별표 쳐놔. 책에 별표 3개든 5개든 쳐놓으세요. 문제 한 문제 정도 최근 트렌드에서 나왔던 적 있거든요. 쳐놓으세요. 됐죠? 책에 쳐놓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이 1장 끝이야. 1장 끝이에요. 자, 잠깐 엑서사이즈 문제 풀어볼까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이런 건 안 나오겠지. 묻는 건.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6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5번 정도. 그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죠? 통계학은 뭐예요? 통계학은 과학적인 방법,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학적 이론과 체계를 의미한다. 됐어요? 2번, 모집단과 표본 뭐예요? 모집단은 뭐야?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는 게 모집단이죠. 2장까지 갈 거예요. 좀만 기다려. 아직 안 끝났다. 그죠? 모집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모집단.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표본은 뭐예요? 모집단의 일부. 그죠? 3번은 뭐죠? 모집단의 특성을 해서 그것을 수치화로 나타내는 거.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몸무게에 관심이 많다 하면 몸무게라는 숫자를 우리가 파운드로 만들 수도 있고 킬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것을 전체를 수치화했느냐, 일부를 수치화했느냐. 그게 모수와 통계량인 거고 기술통계학과 추리통계학의 차이는 뭔가요? 모집단을 맞춰보냐. 모집단과 표본의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술통계학과 추리통계학의 차이고 5번 모수통계학과 비모수통계학은 뭐예요? 정규분포 가정과 뭐 거기에 해당하는 게 있다. 그리고 비모수통계학의 종류. 책은 1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2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아니면 더 해요? 가볍게 통계학을 했는데 실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더 하고 싶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데 일단 통계학에 여러분들을 제가 통증 없이 해드릴게요. 통증. 갑자기 갑자기 통증을 왜 얘기해? 통증 없이. 뭐야? 통계학 증오학과죠. 통계학 증오학과. 그죠? 여러분 통증 없이 해드릴게요. 알겠죠? 통증 없이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수식을 빼고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 저랑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지금 앞에서 우리 이미 암기 과목 다 했잖아요. 3과목 뭐예요? 전체를 우리가 다 맞지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고요. 3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과목 갈까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 이 과목 가면 여러분 1시간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졸리실 수 있으니까 1과목 잠깐 여기까지 해서 끊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 과목을 제가 또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